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가 뜨겁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갑절 이상 올랐습니다.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제주도 디자인 건축 지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종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 지부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를 보면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9.2%로 전국 평균보다 갑절 이상 높습니다.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고 보시는지 정수현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주도는 지금 상당히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민은행에서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제주도는 6.65%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은 1.26%에 불과하고요. 물론 제주도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오랫동안 지방에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구가 우리보다 더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간 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9.4%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의 경우 24대 1까지 갔고, 그래서 이 대구에서는 지금 분양권 전매율 조사를 들어갔고, 아파트 분양받는데 자격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비중을 조사했더니 전체 거래의 70%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실수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세 차익,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경제 주체들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대구에 비해서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실수요자보다는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경향도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은데 송종철 사무국장께서는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거래되었는데요.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 로얄층입니다. 로얄층에 해당되는 층수가 프리미엄이 1억 원이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됐다. 그리고 저층인 경우에는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이 프리미엄에 붙었다.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주택시장 부분이고요.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 걸쳐가지고 주택이 가능한 토지는 이제 1,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2 내지 3배 최소 그렇게 뛰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이렇게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강경식 의원께서는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분들의 얘기처럼 지금 토지라든가 아파트, 주택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지금 어떤 과열 현상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연동 대림 26평 아파트가 3억 5천, 평당 약 1,35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빈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주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외국 자본들이 관광 개발에 따른 어떤 토지 매입, 그다음에 중국 자본이 어떤 개별 매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연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금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저가 지역구인 뭐 이도이동 이쪽 같은 경우도 집을 지으면 바로 분양이 돼버리는 예. 이런 현상이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땅값, 집값이 상승하면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병철 과장님, 제주도 입장에서 지금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우리 그 정수행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송종철 국장님, 강정식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요즘의 흐름에 다 맞고요. 원래 그 국토부에서 땅값 발표 공시지가 그 표준유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전국의 2배 정도로 좀 상승됐습니다. 세종시하고 울산시 다음에 제주도가 3번째로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작년 한 6만 2천 필지 정도, 이 6만 2천 필지 정도 토지가 거래가 됐고 재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프로테를 되자보니까 한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예. 30%가 필지 수는 30%가 증가됐고 면적으로는 공교롭게도 단 5%가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한 170건 정도 이 매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주시가 한 100건, 서귀포가 한 70건 정도 이렇게 작년에 토지거래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올해도 1사분기만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7,000건 정도, 17,000건 정도가 매매가 됐습니다. 예. 매매가 됐고 하루 평균 약 한 199필지가 지금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내인이 65.1% 매매가 도외인이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도외인이 34.9% 이러한 어떤 프로테지를 봤을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좀 주춤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65.1%한 이런 거는 꼭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좀 매입을 거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그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보더라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가하고 땅값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가 좀 과열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영 교수님, 그 어쨌든 지금 뭐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뭐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서민들 아닙니까? 이게 당장 살 집도 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 결혼을 하려고 해도 살 집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제주 지역 집값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아까 강정식 의원께서도 평당 1,35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집값 상승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 요인이 그 복합돼 있는데요. 사실 뭐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우리나라에서 국가 통계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파트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그 아파트보다도 지금 심각한 건 토지 쪽입니다. 사실은 주택에서는 단독주택 쪽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자체도 사실은 거래 정보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거래 가격 정보라는 게 지금 아파트 다세대 단독 정도만 오픈이 되고 있고 토지 실거래가는 오픈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토지를 매입하는 분들은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이 급해져서 혹은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져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시장 평균과 맞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그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런 모든 것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만 보다 보니까 아파트만을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육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중국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이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요인들이 지금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그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뭐 아까 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거래량을 보면 중국인 거래는 6.5%에 불과해요. 사실은. 사실 그 중에 60% 넘는 비중이 그 도내인의 거래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그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가격 상승률 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높아질 것이고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실수요자 아닌 분들까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육지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중국 투자 및 관광 이런 쪽이라고 보시지만 사실은 그 제주도 부동산 시장 내에 존재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사실 그 실수요자 아닌 분들로 하여금 자꾸 부동산 매입에 나서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송중철 사무국장님, 아까 정수현 교수께서 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제주 지역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지속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일부 이제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 도지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사례를 보면요, 뭐 외국인 뭐 이민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귀농귀촌 이런 현상들 자세히 그 들여다보면 그게 아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읍면 지역에 보면은 이 낙후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 시내보다 낙후돼 있는데 그런 귀농귀촌이 이제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뭐 1, 2년 전에 뭐 상가라든지 식당이 뭐 공실이 발생했던 데가 다시 이제 활성화를 되찾으면서 어떤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그 사물화되는 어떤 그런 부동산 물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에게서부터 파생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순기능하는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불법 투기 세력이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더 기대 심리를 이제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의 가치를 이제 심어다 주고 그렇게 되면 그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그러면 또 호가는 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불로소득에 대한 환원 그게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최근에 도내 아파트 가격 시세 어떻게 지금 그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정수현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의 어떤 프리미엄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그 뭐 1, 2년 전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제가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 부분들이 단지 현재 있는 그 주택 시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향후 지어지는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존 주택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도내 그 부동산 시장을 좀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대책은 추후 좀 논의를 해보겠고, 강경식 의원님, 그 과거에 보면 이 토지 가격이라든지 집값 상승이 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또는 어떤 도심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 보면 뭐 아주 애딴 곳까지도 상당히 좀 가격이 들썩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지금 현재 제주 부동산 경기가 이제 이렇게 환랑을 넘어서 과열 현상까지 보이는 원인은 우리가 이제 2002년 4월 1일 이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그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민자 외자 유치 또 이제 어떤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이라든가 이런 또 외국 관광객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제주가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1,200만 관광객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떤 중국 자본들이 와서 이제 또 자국민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관광에 따른 어떤 부수입을 누리기 위한 그런 투자도 상당히 많아졌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가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본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도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은 이제
자본들이 많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도 하고 숙박업소도 짓고 쇼핑센터도 짓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가 이제 유네스코 3관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올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제주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노후라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몇 년 새에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한꺼번에 어떤 그 국제자유도시 효과, 어떤 관광 개발의 효과가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이런 그 토지 과열 현상까지, 투자 심리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어떤 부동산 어떤 개발이나 투자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분들까지 이제 몰리면서 이런 과열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좀 전반적으로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를 좀 짚어봤는데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부동산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아까 뭐 좀 전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강경식 의원께서도 중국 자본의 투자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뭐 귀농 귀촌 인구라든지 뭐 기업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아무래도 지금 그 가장 관심사가 중국 자본이 많이 이제 제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중국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런 요인 때문에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아까 해주시죠. 우리 뭐 강경식 의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떤 부동산 과열 현상이라면 뭐 투자 이민제 제도라든가 중국인이 땅이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저희들 중국 자본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도 뭐 조금씩 집중적으로 들어온 게 2014년도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의 토지 거래 현황을 보면은 2014년도에 봐도 도내인이 약간 61%, 그 다음에는 외지인과 외국인이 한 39%.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중국인 토지 비율이 약한 6.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불과했고,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가 그 국내 업체에서 중단되고 표류하다가 한 2010년 이후부터 중국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도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사업 예정 부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한 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과열 분위기가 인근 이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내 인근 대지주 토지주들이 집가 상승의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 저금리 정책, 저금리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우리 부동산 이 좀 과열되는데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아파트 관계도 말씀하신 상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이라든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객 왔다가 아파트 살기가 좋아서 청정 제주도 좋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지를 구입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귀농 귀촌이라든가 기업 이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우리 뒤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1,112명 정도 지금 인구가 작년만 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그 중에 또 지금 1년에 이 혼인 한인 수수가 결혼이 한 3,500쌍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약 한 1,500쌍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차피 전부 자기 주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귀농 귀촌이라든가 기업 이전이 별로 없을 때는 지금의 현재로서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고 충분히 세대 사업으로서 소모가 됐는데, 이제는 귀농 귀촌이랑 기업 이전으로 하여금 이제 많이 좀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국인들이 제주 토지에서의 어떤 거래 비중이라든가 수요 비중이 아직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좀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떤 개인의 그 알짜배기 땅을 이제 소유하고 이제 매입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규모 이제 그 어떤 기업을 통한 그런 투자가 있고, 또 아까 6%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실제 그 어떤 그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실제 중국 사람이 이름이 아닌 한국 사람 내지 제주도 사람 이름으로 하면서
중국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고 지금 제주도 토지들을 이제 어떤 브로커 형태로 해서 이제 중국 자본에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6%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허수일 수 있습니다. 그거에 2배, 3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수요, 외국인의 토지 수요 이게 정말 제대로 온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수치상으로는 6.5%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뭐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워서 중국인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주 지역 그 부동산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이 단순한 수치 이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송종철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면 저도 아까 우리 강경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봐야 됩니다. 단지 그 중국인 관광객이 뭐 유입이 되고 그런 현상 그 자체를 볼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중국인 투자가 과연 정상적으로 관광개발지에 투자가 되고 하면 아무 문제 없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하지만 그게 우리 지역 경제에 있는 뭐 영세 상인이라든지 그 피해가 주는 형태를 보인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분양 사업을 하는 듯이 뭐 영주권 이민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분양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건설사의 어떤 뭐 어빅도 침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지역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그 어떤 제도화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땅값 상승, 집값 상승에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최근에 이제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이런 그 새로운 건축물들이 뭐 이렇게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계속 부추기는 게 아니냐, 투자 수요를 또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측면에서 정수영 교수께서는 이런 그 주택 집값 상승과 관련된 요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참 아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인이 한국인을 대리로 세워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고 이게 사실 제가 뭐 조사를 한다는 건 뭐 추적을 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예, 이제 법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등기를 한국인한테 해놓고 중국인이 이렇게 한다는 걸 볼 때 그게 과연 가능한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한국인이 그걸 그 부동산을 이렇게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소문은 있는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의아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판단을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보면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 여성 혹은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분들이 부부로서 여기서 삶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의 명의 혹은 남편의 명의로 이렇게 하니까 뭐 중국인이 소유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반으로 입장이 나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명쾌하게 확실하다라고 아무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사실은 도에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을 포착할 만한 어떤 항목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도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취득한 사람이 뭐 중국인인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거주했는지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서라도 이거를 명쾌하게 6.5%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클리어하게 도정에서 밝혀주시기만 해도
그것이 시장에 상당한 시그널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법 제도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소문은 계속 돌고 이러니까 연구자로서는 근거 없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입수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연구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딱 한마디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인구 100만까지 간다는 걸 이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맨 처음 도입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고 우리 제주도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4년과 2006년에 여기 부동산 시장 굉장한 침체였습니다. 예, 굉장히 공실도 많았고 아파트 가격 상당히 낮았고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온 국민이 다 느낀 거예요. 이게 성공으로 가는구나. 국제자유도시가 간다. 예, 성공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늦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늦게 느끼고 오히려 저쪽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인구 100만 넘어서서 성공할 수도 있겠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갈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미 예고된 거고 국제자유도시를 세팅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웠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부분 중국인들이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내국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는 게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 6.5% 중국인 프로테가 6.5% 한 거는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한 우리 강경식 의원이 말씀하신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 농지 분야에서 지난 4월 6일 날 농지 기능 관리 방안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발표를 해서 이번에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대리인을 내서 가지고 매입한 그런 토지라든가 사용 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든가 투기성 그런 농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에 법에 위반된 거에 대해서는 법 규정대로 조치를 해나간다는 어떤 그런 농지 파트에서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잡혀 있고 도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내용인데 국제자유도시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제주가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전국 중앙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서 뭐 제주의 분양형 호텔을 광고한다거나 또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새로운 형태의 투자를 제주에 해라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의 어떤 집값 상승에 이런 요인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송종철 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런 어떤 현상 그 자체 말고 이면에서 어떤 제도 보완이 선행이 안 되면 그런 현상들은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한 분양형 호텔 그 말고도 또 다른 상품으로 해서 부동산을 상품화해서 여러 개의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아까 부동산 문제는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 뭐 투기 심리를 자극한다거나 그런 투기 세력들 그런 데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게 되면 그런 다양한 그런 부동산 상품화는 계속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현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도 왜 이 제주의 분양형 호텔이 전국 광고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그 부분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령화 사회라든지 그리고 명퇴에 따른 이제 뭐 투자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유동화 자금들이 이제 보면 어떤 소액 형태의 어떤
투자. 예. 분양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지인 투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지역 내에 있는 도민 투자보다는 외지인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 관광 산업하고의 연계된 부분인데 문제는 향후 이제 어떤 그 관광업계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포화 상태가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숙박형 호텔들이 기존의 어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지만 향후 어떤 대책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련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거치고 이제 선진국 사회로 진입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입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노후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찌든 그런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주 같은 좋은 자연 환경 또 이런 올레 코스 이런 것들이 어떤 제주만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떤 농업 농촌을 찾고 귀농하고 또 그런 쪽에 별장을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제주도가 이제 각광받는 그런 그 환경과 이제 건강의 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제주도의 그 관광객이 이제 외국 관광객도 200만, 300만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어떤 그 앞으로 어떤 더 많은 관광객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느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특히 중국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그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를 가져가겠다.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또 투자 유치 제도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재산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주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투자의 어떤 매력지로 떠올랐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국내적인 요인,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의 투자 가치로서의 요인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예, 이 지점에서 좀 그 정책적인 측면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사실 그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 땅값,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정책이 적절했느냐 이런 그 부동산 경기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의 차원에서 어떤 도정 또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정수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금 사실 그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랑 그 지방의 부동산 경기, 특히 제주도의 부동산 경기가 그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도권이라면 정부는 지금 그렇게 이자율을 내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주도의 인구가 60만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인구가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5개구 중에 서울 25개구 중에 한 개구 정도의 규모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를 위한 정책을 중앙에서 짜주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 항상 수도권 경기랑 제주도 경기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을 위해서 펼친 정책들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주도에 바로 똑같이 적용됨으로써 이쪽은 안 그래도 지금 어떤 투기 심리가 많이 자극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대출을 끌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비되는 정책을 꾸려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그 주택청을 마련을 해야 된다. 주택국 정도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제주도의 지금 이러한 그 문제들을 좀 진정시키고 제주도민들이 향후에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좀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면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사실은 재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거는 도정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공급하란다고 해서 시장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야기되는 사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 투자 자본들, 뭐 육지에서 온 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로부터 어떤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걸로 제주도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이러한 걸 세웠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말씀들 하실 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그 중국 문제는 그 계속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세팅은 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인드가 과연 국제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거는 세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거든요. 국제도시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단일 민족의 어떤 이런 문화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분명히 중국 투자 자본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 그 성산 쪽에서 리조트 하나가 이 토지를 그 주민들로부터 매입을 받은 다음에 일부를 잘라서 팔았다든가 중국 자본한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지역 정서를 자극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투자 유치를 할 때 이 면적이 넓은 토지를 그런 식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공을 했다면 반드시 단일 필지로 묶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분할을 금지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사실 그 과연 토지를 임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부동산 시장 문제는 그 외국 자본이 볼 때 제주도의 부동산 말고는 투자할 매력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상쇄하려면 기업들을 위한 어떤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제주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자본이나 이러한 쪽에서 어떤 도의 도움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을 금지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경기하고 제주 경기가 반대로 흐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최근 그 부동산 부양 정책,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제주의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주도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이렇다면 뭔가 이에 걸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아까 그 정수영 교수님 말씀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부 경제 활성화 대책이 2008년도부터 쭉 매해마다 이렇게 쭉 와가지고 제일 최종의 2013년도에 그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생활형 그 주택, 생활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를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이제 과열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과열되기 시작했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완화하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다. 농지법만 보더라도 지금 농지 규정상 농지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법이 20km 내라든가 경작 거리를 그다음 6개월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는데 그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는 바람에 도민이든 외국인이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농지를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나 강경식 위원님 의뢰하는 것처럼 제주도에 와가서 전부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토지법도 완화를 해가지고 특정 지역, 어디 군사시설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을 제외해가지고 외국인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부 제주도에 와가지고 임야나 전이나 다 과수원을 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 그 부동산 실명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등기부에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가 누구라도 등기부등을 열람할 수 있는 어떤 거래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년 내로 이제 매입을 해서 매도할 경우에 양도 소득세 한 50% 양도 차액 한 50%를 부과하고 미등기 전매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 70% 양도세를 그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중산간 난개발 방지라든가 청정 환경을 위해서 지금 GIS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GIS 용역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농지를 관리해가고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책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그 큰 문제가 사실은 집값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진다.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 정수현 교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택 가격 상승은 우리가 국제자유 도시를 선언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사실 그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못한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예견됐던 바고 이게 일단은 사실은 그런데 제주 국제자유 도시를 맨 처음 시작한 이유는 뭐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 제주도가 선두에서 기여한다 이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새로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는 첫 그 청년 세대들이 그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게 되고요. 일단 주거 품질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문제라고 봅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격이 오르면 자기가 원치 않는 품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노후한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소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중산층의 주거복지 문제도 심각하게 그 하락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가격 상승세가 아무것도 도정에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면 제주 국제도시의 발전에도 문제가 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전함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이 첫 번째 목표인데 그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사택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고비용으로 가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이전을 꺼릴 수도 있죠. 예,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 도민 개인 내의 삶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도정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서민들의 주거복지 문제가 열악해질 수 있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제주로 이제 이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집값이 높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사택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제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종철 사무국장께서는 도내 이 집값 상승에 따른 문제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집을 구하려고 이제 가계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가계 대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총 수입 대비 뭐 전에 그 조사한 자료에 뭐 30% 이상이 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계부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제 가계 재정에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주택 공급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땅값이 뭐 지가가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어떤 건설사에서도 토지 매입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다음 또 당연히 주택 가격도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택 공급이 이제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뭐 건설사의 어떤 경영 수지 악화가 초래를 빚게 되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부실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 하여튼 최근에 이제 도내 금융권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통계치도 있는 것 같은데 강경식 의원께서는 사실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체적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제주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이제 전세 가격이 만약에 1억이다 했을 경우, 아파트 가격이 1억이다 했을 경우에 얼마의 전세금을 주고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전세가율인데 지금 서울시가 이제 지난 2월달에 64.25%입니다 전세가율이. 그런데 제주는 69.13%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했을 경우는 약 한 2,100만 원의 전세가를 주고 그 집을 빌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0년 대비 2014년에 보니까 월세의 경우도 13.2%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전국 평균이 9.1%인데 이렇게 서민들이 상당히 그 어려워지는 상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공시지가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최고 20%까지 이제 그 세금을 더 내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 대출 증가율이 2010년에서 2014년 비교해 보니까 17.4%나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5.8%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서민들이 어떤 그 집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집을 사든 아니면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사든 간에 그 주택에 대한 그 지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 위축이 되고 또 청년들의 경우는 요즘 상당히 취업도 안 되고 그 상대적으로 어떤 비정규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은 연애도 하기 힘들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이렇게 집을이라든가 생활비용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울한 그 청년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서민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집값이 상승하고 월세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정말 그 우울한 그런 신고관을 이제 맞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정수영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서민들의 불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게 호텔이 이제 또 도심지에 많이 들어서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주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연동이라든가 노영 이런 그 중심지에 이제 대규모 호텔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도민들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또 도민들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한 개발 이익을 환원해서 또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이걸 또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교통 정책이나 이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민이 불만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어쨌든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정에 상당히 중요한 그 정책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 상당히 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그 정말 주택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 서민들이 어떤 그런 그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회 아까 강경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정말 부정적 영향도 많이 받을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여드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집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더 멀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 행정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 각별하게 그 강경식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택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가 임대료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임대료 측면에서 현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송중철 사무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특히 그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가계대출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영세 상인들은 이제 그 임대료 상승에 따른 이제 그 임차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런 어떤 도심에서 뭐 이 영업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임대료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바오젠 거리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그 임대료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당히 그 상행위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강경식 의원께서는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상인 지역 상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수익들을 이제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내국인 면세점이라든가 일부 쇼핑점
뭐 대형 마트 이런 데 이제 어떤 모든 그 반대급부들이 이제 가고 대부분이 도내의 그 음식업이라든가 이제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 아직 그런 체감할 만한 그런 소득 창출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우젠거리라든가 이제 전반적인 그 집가나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주인들이 이제 그 연월세를 갑자기 뭐 50% 100% 올려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그렇게 시원치 않게 이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렇게 집값을 뭐 50% 100% 올려달라 하니까 아예 이제 가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달아서 제가 이제 오늘 토론회 오기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영세 상인들이 그 죽을 상의 얘기를 제가 듣고 와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일단 그 부동산 가격이 이게 급등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는데 중요한 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 같습니다. 먼저 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 안정화 대책. 아까 뭐 주택청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수현 교수께서는 제주 지역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라는 건 이제 크게 장기적 대안이 있고 단기적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실 뭔가를 한다는 게 그 도에서 이제 직접적 규제 수단이나 혹은 간접적 규제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직접적이라 그러면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제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거에서 보면 그런 규제를 특히 주택 공급 없는 규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 임대주택 혹은 뭐 민간 임대도 좋습니다. 이 어쨌거나 그러한 그 임대주택이 많이 그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그 주택 품질에 있어서도 공공주택이 사실 그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정책을 시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저소득층이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집은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니까 내 아이와 놀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지역의 커뮤니티가 붕괴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수도권은 이미 그게 고착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택에 사느냐가 그 가정의 계층이나 계급을 규정하는 듯한 이런 양상이 이미 고착화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주도엔 굉장히 큰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더 제주에 맞는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안을 마련을 해서 어떤 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이렇게 서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상태로 커뮤니티를 마치 지금 그 제주의 아주 전통적인 마을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주도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뤄내신다 그러면 사실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한 그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더 이러한 것에 꼭 좀 방점을 찍으셔서 정책을 너무 시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겪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주택에 대한 정책을 생각을 하면 항상 쉬운 것부터 찾습니다. 뭐를 금지한다. 라든지 뭐 세금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동그라미 하나 치거나 숫자 하나 바꾸는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힘든 길을 찾으셔서 아주 오래 걸리는 정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택이 그렇게 급등할 때 그 수요층이 누군지를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주택을 공급하실 때는 제발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땅값 싼 데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연동하고 노영동이 계속 가격이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동과 노영동에 버금가는 그러한 편의시설,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지를 선택하셔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복합돼서 다 주택의 문제로 쏠리고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문제는 반드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투자 자본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할 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분양형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고 국제제휴도시를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숙박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어떻게 투자 매력을 갖출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손쉬운 규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특히 이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병철 과장께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지금 도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대안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는 일반 주택이라는 어떤 이미지와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거와 어디 지역적인 거를 좀 해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좋은 방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제는 작년 12월 31일 날 그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네, 폐지돼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폐지해가지고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더 경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 예,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가지고 전세금 이자율을 부담해 준다든가 그다음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한 329 주택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조금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안정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이 임대를 해주는 거는 안 되니까 앞으로 LH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관하고 도하고 해서 저희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저희들 철저히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많이 어떤 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협회랑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의원님 지금 제주도에서 주거 안정 대책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보완해야 될 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우리 서민들이 주택 가격에 너무 많은 그 생활비를 지출하고 이거는 정말 선진국이 아니고 또 그런 사례 일본 같은 경우도 거품이 꺼지면서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만큼은 좀 저렴하게 꼭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유럽형 그 어떤 주택 정책으로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도에서는 그 LH 쪽에만 그냥 막혀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그 손도 안 대고 놔뒀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가 일부 이제 그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은 그나마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에 많은 그 개발업자들이 와서 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서 세금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이런 거 지정할 때도 어떤 지역사회의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명문화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약속을 지키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을 우리 서민들의 공공형 그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제 이렇게 분양할 수 있도록 또 강제한다거나 또 유도를 한다거나 또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기금에 이제 어떤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상당수의 공공주택을 많이 이제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소규모 학교가 사라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어떤 공동주택을 이제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업이 투자하고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많은 그 공동주택을 만들어내면 굳이 어떤 대규모 1,000평이 넘는 아파트에 서민들이 몰릴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가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펴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종철 사무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전국을 획일화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데 우리 제주 지역의 어떤 부동산 그 시장 상황하고는 전혀 괴리된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앙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제주 지역은 이렇게 그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분양가 그 상한제도 이 제주특별자치도 법으로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요. 제가 싱가포르 사례를 하나 들게 되면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토지에서 임대 형태로 99년 동안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LH나 뭐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 개발 사업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그 예.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토지를 다시 또 건설사에게 또 대파입니다. 예. 그럼 건설사는 또 그에다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을 더 부풀리고 그렇게 되면 분양 가격에 그게 다 반영이 되고 그건 결국은 소비자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뭐 LH나 마찬가지로 해서 택지를 개발 사업 예정지는 택지를 직접 매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우리 그 도민들에 있는 택지를 강제 수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싼 가격에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어떤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제도화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청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제주 주거복지공사가 더 알맞지 않은가. 예, 그래서 어떤 서민들의 어떤 주택 부분들, 특히 무주택자. 왜냐하면 도에서 2020년도 계획으로 해서 그 주택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 보면 도민 주거 의식 조사 그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문 대상자가 보면 다 주택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에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잘못된 그 결과들이 빚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정책 수립 단계 때부터 어떤 이 시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인 경우에는 공직자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직자의 어떤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 그 개발 사업 예정지에 그 토지를 구입했다면 실소유가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공직자가 퇴임할 때까지는 이제 매수한 가격하고 퇴임할 때 그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그래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서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 사실 뭐 주택청, 주택공사 뭐 이런 말씀해주시고 지자체에서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 이런 제안들은 충분히 이 타당성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송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주거복지공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런 서민들의 공공주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주택청이라든가 이런 신설 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어떤 도에서도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부서들이 계속 있지만 여기 만들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장의 부분에서는 이런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당분간 운영해 나가면서 어떤 기구 상설화 정도 수준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주거복지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장에 못 만든다고 하면 지금 개발공사가 어떤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개발공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접난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적자 내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도민에게 다가오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방안이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 30초 간단히 그 대안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도정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자문해 주신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토지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책들이 당장에 어떤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게 오래가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주택 가격이라든가 토지의 안정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수현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쨌거나 지금이
어쩌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쳐다보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망설이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다면 지금 제주의 어떤 가치가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바로 만약에 정책을 쓰신다면 굉장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신다면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 도의회나 그 도정에서 빨리 움직이셔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종철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제주주거복지공사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보면은 이제 그 서울의 그 송파 모델이라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료로 해서 하면 충분히 사업적인 측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LH나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 제주개발공사는 소위 말하는 물량사 이외에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임대주택 그 부분도 320가구 그거는 생생내기입니다. 네. 실질적인 그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서민들의 그 주거 정책, 주거 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뛰는 임대료 때문에 사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거품이 꺼질 경우 지역 경제에 커다란 충격파도 우려됩니다. 달아오른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